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내수 회복에 방점을 찍은 추경 예산에 관해 시정연설을 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내용도 대부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자는 데 할애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며 빠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첫 소식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대통령 신분으로 다시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가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들고 우리 경제의 절박한 상황부터 설명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급 등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구직 단념 청년 숫자, 소비, 투자 심리 위축 등 각종 지표들을 제시하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감세와 긴축 재정을 동시에 추진했던 전임 윤석열 정부와 반대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내수 진작, 투자 촉진,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며 항목별로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선 축하금이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살리기를 위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담았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지난 4월 퇴임한 문영배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뒤를 이을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입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냈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입니다. 오영준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꼽혀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돼 왔던 인물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자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당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가 후보군에 올라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는데 대통령실은 본인이 고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장 후보에는 상속세 완화 공약으로 중도표심용 공약을 주도했던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이외에도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기관의 차관급 인사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실무형으로 채웠습니다. 국방개혁, 사회안정망 확대, 기후변화 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세부적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남은 내각 인선에 대해 빠른 속도로 점검해 후보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당당히 조사에 응하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갑자기 비공개 소환을 하지 않으면 특검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 누구도 그런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어젯밤 법원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직후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 그러니까 오는 토요일 오전 9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체포영장 기각 사실과 소환 날짜를 언론에 알린 건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하면서도 소환 요청엔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과 방식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오전 9시가 아닌 10시에 나오겠다고 통보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들며 비공개 출석도 요구한 겁니다.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비공개로 소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특검은 10시 출석 요구는 수용했지만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지하주차장 통로로 들어오게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온 적이 없다며 국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결국 지하주차장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 입장에선 사실상 출석 거부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박지영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겁니다. 첫 대면 조사를 두고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가운데 특검은 일단 토요일까지 윤 전 대통령 출석을 기다린 뒤 체포영장 재청구 시점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습은 성공적이었다고 연일 자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달리 공습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검증 보도가 이어지자 보도한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해고하라는 등 언론을 향해 폭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나토 사무총장과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란 핵시설 공습의 효과를 검증 보도했던 언론사들을 쓰레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We have scum that's in this group. CNN is scum. MSDNC is scum. The New York Times is scum. People, they're sick. 언론의 카메라가 자신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And it was CNN, it was the New York Times, and they're both disgusting, really horrible groups of people. 이들은 이란 핵시설 파괴가 제한적이었다는 미 국방정보국의 초기 평가서를 보도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성과를 검증 보도했더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로 공격한 것입니다. 분을 사귀지 못한 트럼프는 귀국길엔 아예 기자 실명까지 거론하며 폭언을 합니다. 나타샤 버트랜드는 CNN에서 해고돼야 한다. 3일 동안 가짜뉴스를 보도했다. 당장 징계해서 개처럼 던져버려야 한다고 SNS에 썼습니다. 언론뿐 아니라 자신을 비판하면 가차없는 인신공격도 불사합니다.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이긴 맘다니 의원에게는 100%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편이라면 내정 간섭도 서슴지 않습니다. 뇌물, 특혜 제공 등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선 재판 취소와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전범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네타냐후를 편들어 미국 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 나라 안팎을 향해 내뱉는 말들이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 주변엔 제동을 걸기는커녕 옹호하는 참모들 뿐입니다. 이들은 장관을 향해 대통령이 뱉은 욕설마저도 상쾌한 솔직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차우영 기자입니다. 이곳 청도 솥싸움 경기장에는 주말마다 싸움속끼리 힘을 겨루게 하는 솥싸움 경기가 열립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오락을 이유로 동물을 다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솥싸움 경기는 민속 경기라는 이유로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물학대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소 2마리가 콧뚜레에 연결된 줄에 이끌려 경기장에 입장합니다. 콧뚜레를 잡아당겨 소끼리 싸움을 붙이자 소들이 서로를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뿔끼리 부딪히며 피가 나는데도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5분이 지나자 한 마리가 달아나고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혀를 내민 채 헐떡이는 소는 그제서야 퇴장할 수 있습니다. 소가 좀 다치니까 약간 좀 폭력적인 것 같아서 좀 더 크면 보러 와야 될 것 같아요. 경북 청도에서는 지난 2011년 상설 경기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말마다 소싸움이 반복되면서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학대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리 전체가 피범벅이 되고 눈이 뿔에 찔리기도 하고 몸통 곳곳이 상처로 뒤덮이기 일쑤입니다. 자연스러운 싸움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해서 만들어낸 싸움이다. 학대는 훈련부터 경기까지 소싸움 전 과정에서 목격된다는 게 동물보호단체 주장입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한 농가에서 경기가 없는 날 소한테 폐타이어를 끌게 하고 채찍질을 가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왜 그랬는지 직접 물었더니 소 주인은 그런 적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한 적도 없고 그런 것도 없었기에 우리는 할 말도 없고. 소들은 트럭에 실려 경기장으로 이동합니다.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가림막을 쳐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기 전까지 머무는 공간인 계류장 환경도 열악합니다. 콧줄에 연결된 줄이 기둥에 단단히 묶인 채 24시간 이상 대기합니다. 한자리를 맴돌거나 바닥을 핥고 밤새 잠들지 못하는 소가 적지 않습니다. 그 소들이 기본적인 보행이나 자유로운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동물보호단체가 경북 청도 등 4개 지역에서 최근 넉 달간 열린 소싸움을 조사했더니 소가 싸움을 회피한 건 40%를 넘었고 60% 이상의 경기에서 외상과 출혈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 전통은 지킬 가치조차 없습니다. 싸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도박과 오락 등을 위해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투경과 투개가 불법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소싸움은 민속 경기라 예외입니다. 2002년 만들어진 전통 소싸움법에 따라 법적인 보호도 받습니다. 소싸움 운영을 전담하는 청도공영공사 측은 지난해 경기장 방문객이 39만 명에 육박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대 논란과 관련해서는 강제로 싸움을 붙이는 게 절대 아니고 뿔을 뭉툭하게 만드는 등 자정과 개선 노력도 하고 있다면서 소싸움은 계승할 가치가 있는 전통 문화라고 했습니다. 바로 간다 차우영입니다.